결혼 3년 차 나는 불륜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사연부터 가슴 먹먹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인생 사연 드라마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연은 듣다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질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제목은 나는 남의 남편과 결혼했다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평범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갓 돌이 지난 아기의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제 인생이 꽤나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예쁜 우리 아이. 무엇보다 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야, 피곤하지?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그냥 평범했지. 당신은? 많이 바빴어도 집에 오면 다 괜찮아져. 너랑 우리 애기 보니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쁜 사업가였지만 언제나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고,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빠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물론 남편의 사업자금 유통 문제로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종종 사업하는 가정들은 이렇게 결혼을 유지하기도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남편과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가정이 진짜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그 문자가 오기 전까진 말이죠. 내 남편을 돌려주세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보이스 피싱인가? 아니면 그냥 이상한 메시지가 잘못 온 건가? 하지만 그 문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제 심장은 순간 멈춰버렸어요. 거기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낯선 여자, 그리고 그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분명 내 남편인데 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요. 이게 대체 뭐지?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퇴근한 남편은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우야, 아빠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거 뭐야? 응? 뭐가? 문자를 바라본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 여자 누구야?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그 순간까지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이게 뭐야? 보이스 피싱이네. 라고 말해주길 기대했었지만 남편은 그저 멍하니 그 문자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해? 이 사진이 뭔지, 도대체 내가 뭘 본 건지 설명 좀 해봐. 이게 다 뭐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미안해?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지금 당신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끝이야? 이게 뭐냐고. 빨리 설명해봐.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마치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죠. 이혼하려고 그랬어. 저는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요.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결국 저는 쓰러졌어요. 미선아,
정신 차려. 그래요, 3년이에요. 저는 3년 동안 남의 남편을 사랑했고, 그 사람과 아이까지 낳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알고 보니 나는 불륜녀였던 거예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처음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미친 듯이 생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이 남자가 3년 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도 또 다른 여자의 남편일 수 있는지. 남편은 저에게 곧 그 여자와 이혼이 마무리될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는 도대체 언제부터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저는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남편의 이름, 핸드폰 번호, 회사 등 각종 정보들로 검색해 보았죠. 그리고 어렵지 않게 나는 내가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계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SNS에는 남편의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삶,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진 속에서 남편은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아이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해요라고 적힌 게시물들이 넘쳐났죠.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내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자 다른 아이의 아빠였어요.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저는 얼마 전 차에 꼽혀 있던 사설 탐정의 명함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전 그 탐정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오, 이런 일 흔해요. 크게 걱정 마시고. 어디 한번 보자. 이건 좀 심각하네요. 장난 아니네. 이 남자 어떤 사람인지 다 털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리죠. 그리고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 이미 6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혼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의 법적 혼인신고 내역서입니다. 선명하게 적혀진 남편의 이름, 그리고 내가 아닌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며 내 안의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 분노, 절망. 하지만 이 모든 걸 확실히 밝히고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명확했죠. 그런데 내가 먼저 찾아가기 전에 그 여자가 나를 먼저 찾아왔어요. 나는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나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경계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내 남편과 같이 살고 있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여자의 남편이 내 남편이기도 하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웃기죠. 당신의 남편이 나랑 결혼한 남자라는 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하듯이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죠. 행복하세요? 저는 그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질문을 곱씹었죠. 그러다 결국 씁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네, 행복했어요. 그러니 내 남편을 돌려주세요. 그녀는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내 앞의 여자를
내 남편의 첫 번째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얼마 전 탐정은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남편분 여자가 또 있던데요?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여자가 호텔에서 다정하게 포옹을 하며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내 남편, 아니 우리의 남편이었죠. 내 남편의 첫 번째 여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핸드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죠? 이 여자는 누구죠? 당신 남편, 아니 우리들 남편 회사의 비서예요. 내 얘기를 들은 첫 번째 아내의 숨이 빨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가 천천히 숨을 가다듬더니 그리고 이내 이를 악물고 두 손을 꽉 쥔 채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적이 아니네요. 그저 둘 다 이 남자에게 똑같이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 저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망설이듯 내 손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이내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눈빛이 굳어졌고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남자 함께 확실하게 끝장내요. 누군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한 분노로 배신감에 휘둘려 무모한 복수를 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린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짜기로 했어요. 우리는 남편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게 아닌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가 살면서 가장 후회할 만큼, 그가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그래요. 우리는 이 남자의 인생을 박살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그 후 자주 만나서 복수의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 혼인신고가 돼 있으니까 위자료를 크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 금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무조건 청구할 거예요. 내 인생은 망가뜨렸지만 우리 아이 인생까지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법적 아내의 자격을 가진 그녀가 갑자기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 눈빛을 읽었는지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호사에게 알아봤어요. 미선 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선 씨의 경우 혼인빙자 사기죄로 접근하면 된다고 해요. 미선 씨랑 결혼할 당시 이미 나랑 결혼한 유부남이었으니 그 남자는 명백하게 미선 씨를 속이고 결혼한 거니까요.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한없이 요동쳤고 나도 모르게 불륜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나의 마음을 안다는 듯이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선 씨, 우리는 같은 피해자예요. 앞으로 우리 둘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만 보고 걸어가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저를 안아주며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며칠 후 우리는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 있는 사장실을 향했죠.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의 비서는 우리를 보자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우리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비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아, 네 사모님. 사장님은 지금 외근 중이시라. 그러자 첫 번째 아내도 비서에게 인사를 건넸죠. 아, 우리 남편 외근 나갔어요? 아, 네. 사모님.
당황하는 비서를 향해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둘이라서 많이 힘들겠어요? 그나저나 오늘도 우리 남편이랑 호텔 예약하셨나요? 열려있는 문 뒤로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진짜 이중 결혼한 거 맞대? 그것도 모자라서 비서랑도 바람을 피웠다잖아. 진짜 대박이다. 첫 번째 아내가 비서의 얼굴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만나요. 비서는 얼굴을 감싸쥐듯 머리를 숙였고 몇몇 직원들이 문 뒤에서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잃게 될 모든 것. 그 시작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선아,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지우도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급한 모습의 남편은 나를 향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거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거야, 봐봐. 노트북으로 보이는 회사 게시판에는 사형기업 대표, 이중 결혼 및 사내 불륜 논란, 업계 신뢰도 추락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고 실시간으로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라고? 당장 손절해야겠네. 와, 이중 결혼도 모자라서 비서까지. 미쳤네. 투자자들 지금 멘붕 올 듯. 제품 런칭은커녕 회사 망하게 생긴 듯. 나 좀 살려줘, 미선아.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대표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 스캔들로 인해 신제품 출시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셨겠지만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소비자 신뢰도가 이미 바닥을 찍었어요. 우리는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달, 아니 보름만 시간을 주세요. 이미 제품은 거의 완성 단계고 이 사태도 곧 진정될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다시 짜서 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 없습니다. 이 계약 여기서 종료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만 위스키병이 널브러져 있고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걸 듯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요즘 상황이 좀 알잖아. 당분간만이라도 투자 좀 해줄 수 있어? 야, 솔직히 말할게. 이제 너랑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아내가 네 소식 듣고 너랑 절대 연락하지 말래. 야, 뭐? 설마 너까지 나한테 1억이야? 솔직히 너 너무 같다. 이중결혼에 회사 비서까지. 이건 너무 막장 아니냐? 우리도 거리 좀 두자. 너랑 어울리면 나까지 같이 욕먹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끊어진 전화를 들고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오로지 그가 지은 죗값을 받을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저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떠날 예정이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릴 거라고 믿죠. 저도 그랬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이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한순간 나의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잘못된 과거와의 이별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아이와 지난 3년의 거짓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속고 속이는 일. 그 끝은 결국 무너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사연 드라마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사연 드라마와 함께 힘든 인생,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사연 드라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